자, 이번 시간에는 기억장치 중에 시험 문제에 중요하게 다뤄지는 파트입니다. 3번의 고성능 기억장치 하는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자, 첫 번째로 캐시 메모리 하는 게 있죠.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 자, 요 파트가 첫 번째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버추얼 메모리 하는 거 있죠. 가상 기억 장치. 우리말로 쓰는 게 낫죠. 가상 기억 장치. 이건 영어로 써서 메모리고, 이건 우리말로 써서 좀 그러네요. 비슷한 대응이 되는 두 항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쓰게 되면 버추얼 메모리 하면 되겠죠. 버추얼, 미래의 가상적인 그런 뜻 아니에요. 버추얼. 자, 이렇게 돼 있는 두 개입니다. 이게 고성능 기억 장치예요. 자, 상세한 내용은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다 웬만큼 이런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PU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버퍼 기능을 수행하는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에 어떤 많이 쓰이는 명령을 하든지 어떤 데이터를 이 버퍼 장치가 캐시 메모리가 중간에 받아가지고 그냥 신속하게 이제 공급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 그러면 이것은 속도, 그렇죠? CPU하고 기억장치 사이에 서로 CPU가 기억장치 데이터나 명령을 액세스해가지고 접근해서 가지고 와서 자기가 처리한 다음에 다시 던져주는 기능을 빨리 처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고속 처리. 그렇지? 즉 CPU가 주기억 장치 간에 중간에 캐시 메모리가 들어가서 버퍼링을 해준다. 버퍼. 그래서 고속 버퍼 기능을 수행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피드를 높이는 거예요. 고속 처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A번에 그런 설명이 또 돼 있고, B번에 비용 문제 때문에 캐시 메모리는 이제 고가 아니에요? 아까 SRAM, 스태틱 램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보다는 주로 용량은 작죠. 또 가장 빠르고 기억 장치 중에 1등으로 빠른 겁니다. 캐시 메모리가. 여기서 빠르다는 것은 액세스 타임이 그래요. 탐색해서 접속해서 읽어내고 또 처리되는 시간. 그리고 가장 융통성 있는 캐시 구조는 연관 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기법이다. 연관 기억 장치라는 게 associate 하는 게 연관, 관련 그런 뜻입니다.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캠이라는 겁니다. 캠. 어떤 주소 개념으로 어떤 데이터를 읽어내는 게 아니고 내용별로 아주 빨리 데이터를 읽어내는 형태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관 기억 장치, associate memory, 이런 형태 메모리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니까 가장 고속이 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 기억 장치라고 하는 것은요, 주기억 장치 용량을 더 넓혀 나가는 기능입니다. 원래는 보조 기억 장치 가지고 마치 램, 주기억 장치처럼 활용하는 기법. 물론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 기억 장치라고 하는 것은 주기억 장치 용량을
넓혀서 사용하는 기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용량의 확장입니다. 기억장치 용량의 확장. 이건 기억장치 처리를 고속. 이건 용량 확장. 그래서 이것은 보조기억장치를 프로그램적으로 이용해서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 공간으로 사용하는 메모리 기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로 활용하는 그 운영 기법이 페이징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페이징. 그렇지? 그래서 가상기억장치하고 주기억장치 영역을 동일한 크기로 놓아가지고 동일한 형태로 취급해서 처리해 나가는 기법. 페이징 기법이라는 게 있다.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메모리 시스템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뱅킹 방법이라는 거 있죠. 뱅킹. 자, 뱅킹은 연속적인 주소를 동일 뱅크에 부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영역에 존재하는 메모리들의 블럭. 그렇지? 동일한 영역의 메모리를 이제 배치시켜 가지고 주소를 연속적으로 부과하면서 사용하는 기법. 이런 것이 뱅킹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뱅킹. 자, 그 다음에 인터라는 건 뭐뭐 사이고, 리브하는 건 두다 그 말이지. 뭐뭐 사이에 두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분리된 어떤 뱅크에 이 뱅크들이 좀 분리되어 있는 영역에 존재할 때 그때 연속된 주소를 적용하는 기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건 문제 풀면서 쭉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장치가 시험 문제 꼭 나온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는 연산장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연산장치. 자, 연산장치를 우리는 ALU라고 해요. Arithmetic Logic Unit. 이건 산술, 논리, 연산, 유니트 장치다. 그 뜻입니다.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행하는 장치. 그러니까 컴퓨터의 두뇌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사칙 연산도 있고, 또 정보의 이동, 쉬프트 이동도 있고, 비교 기능도 있고, 판단 연산도 있고 등등.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두뇌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어큐뮬레이터라는 A 레지스터. 이게 가장 바쁜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연산장치가 어떤 연산 기능을 수행하면서 중간중간에 데이터를 잠시 저장했다가 또 그걸 읽어내 가지고 또 처리하고 저장했다가 하는 가장 바쁜 일을 해주는 CPU 내부의 기억장치가 바로 어큐뮬레이터 하는 겁니다. 어큐뮬레이터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상기 애더라고 하죠. 애더. 가상기도 있겠지. 계수기 카운터도 있겠죠. 뭐 요거 말고도 있겠지. 필수 연산 어떤 유니트들이 장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레지스터가 있겠지. 그 연산한 결과를 중간중간에 저장하려면 주기억 장치까지는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CPU 내부에 들어가 있는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전부 용량이 작아도 되니까 레지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레지스터.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그림 보면 가운데 가상기가 하나 연산 기능을 대표로 썼고 위에 보면 누상기 어큐뮬레이터 A 레지스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장 바쁜 일을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범용 레지스터 그 옆에 데이터 레지스터 범용 레지스터들이 또 있습니다. 또 상태 레지스터 상태가 스테이트 하는 영어가 상태 아니에요?
스테이트 하는 거예요. S 레지스타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뭐 연산부가 중간 계산에서 뭐 부호가 마이너스 나왔다, 플러스 나왔다, 또 올림자리가 있다, 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는 등등 그 중간에 어떤 부호라든지 특이한 상태를 저장하는 스테이트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옆에 기억장치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연산장치 옆에 기억장치가 별도 램 같은 기억장치가 옆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안에 ALU 안에 들어있는 소규모의 기억을 수행하는 레지스터들이 몇 개가 있죠. 그래서 쉬프트 레지스터가 있고 또 스토리지 레지스터가 있고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글자 그대로 번지를 기억하는 전용 레지스터입니다. 그다음에 부동 소수점 레지스터. 우리가 부동 소수점 방식이라는 것들이 뒤에 나옵니다. 연산할 때. 그렇죠? 그래서 그거 기능을 수행하는 레지스터. 그다음에 가장 바쁜 일을 해주는 어큐뮬레이터. 이게 A 레지스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큐뮬레이터.